디렉터 김유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정을 해서 미모가 조금 괜찮아졌나 봐요. 보는 분마다 예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그룹에 친구 없다는 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저 호스트님께서 친구 없는 그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 제가 감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강의를 하게 됐어요. 리더님들이 저를 보실 때 왠지 사람이 많을 것 같고 말을 잘하니까 사람을 잘 끌어들일 것 같고 혹시 그래 보이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도 믿지 않으실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이 나한테 끌어당겨 오려면 말을 잘하면 저한테 올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려면요, 일단 내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시대별 광고 방식의 변화,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광고 기술이 바뀔 거 아니에요? 시대별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네. 네, 과거에는 양의 시대, 그 다음은 질의 시대, 그 다음은 망의 시대, 그 다음에 격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양의 시대는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광고를 하기만 해도 팔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이 노출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제품이 판매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그거 아시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시대로 오면서 이제 그걸 니즈를 원하는 사람에 맞춰서 세분화로 노출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판매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은요, 입소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망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바야흐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격의 시대인데요. 소셜 인플루언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 소셜 인플루언스 시대는 신뢰를 베이스로 한 시대입니다. 저 방금 이규순 다이님 강의를 듣고 그 마이런 벤치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제품과 이런 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신뢰 있는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신뢰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2011년도 영상인데 이미 신뢰의 비즈니스, 신뢰를 가진 타겟이 좀 미래지향적인 방식이구나,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미 알고 있구나,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소셜 인플루언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막 주면 되는 푸시, 정보를 막 밀어붙이는 푸시의 시대였다면요, 지금은 바야흐로 내가 그냥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에게 끌어당겨지는 그런 마케팅으로 사람이 움직여진다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롭 케인이 플랫폼 레볼루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소셜 인플루언스 헷갈리실까봐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얘기가 아니에요. 소셜 인플루언스는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연결을 통해 형성된 이 신뢰로 베이스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뢰가 베이스된 격의 시대다라는 것만 그냥 대충 흐름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뭘 팔고 있지? 이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변화를 주고 있지?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헬스팩을 팔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헬스팩을 판매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나라는 관점으로 리더님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명확합니다. 엄청 휘황찬란한 말빨로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신뢰를 상대방에게 줘야 돼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게 되게 어렵죠. 신뢰를 어떻게 주지? 어떻게 주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나요? 신뢰는 바로 영향력으로 줄 수 있는데, 영향력도 어려워. 파트너한테 뭐라고 얘기해주지? 영향력은요, 딱 이겁니다. 정해왔어요. 잠재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고민, 욕구, 꿈을 내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알리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풀어서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를 원하는 고민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타겟팅한 그 잠재 고객한테 내가 너의 다이어트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한 임상과 노하우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온오프에 알리는 건데, 이걸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들어보셨죠? 퍼스널 브랜딩은요, 그냥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주는 일인 거예요. 리더님들 지금 약간 좀 뭐지? 지금 갑자기 회사 되게 좋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퍼스널 브랜드 얘기하는 거지?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건 어떤 사고의 흐름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유사나 비즈니스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유사나는요, 복제와 레버리지를 하는 일이에요. 복제는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좀 어려울 뿐이지, 그죠?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지도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게 레버리지예요. 제가 레버리지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확실한 건 복제나 레버리지가 되지 않는 유사나 비즈니스는 영업사원과 같은 세일즈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유사나를 선택한 건 단연코 복제와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무엇일까요? 그 레버리지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있지. 다 지렛대 원리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자신의 한정된 자원, 시간, 돈, 노력을 타인의 자원에 연결시켜서 결과를 확대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대충 아시죠? 그래서 흔하게 시간과 돈과 사람을 레버리지를 하면, 레버리지라는 책의 저자 론무어는 너네가 원하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레버리지 우리 알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돈의 레버리지 알죠? 빌려서 쓰면 돼요. 그쵸? 대충 얘기를 하자면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를 리더님들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사나 비즈니스는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를 잘 해야지만 시간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일이에요. 자, 다른 책에서 가져왔어요. 레버리지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죠. 저도 저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레버리지예요. 수영 강사한테 수영을 배우는 거 레버리지예요. 우린 너무 당연히 하고 있는 레버리지를 왜 비즈니스를 할 때는 하지 않는가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대요.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 하지만 진짜 부자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코치, 멘토, 우리에게는 스폰서, 그쵸? 이런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한대요. 네트워크라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고요. 아시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공간. 그래서 빌 게이츠의 팁이요.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10가지 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을 맺어라래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라는 건 내가 레버리지하거나 배우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 되는 것보다 자신을 들러리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파트너 맺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이유는 배울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움의 장소를 빌 게이츠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자체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나의 성공 멘토는 워렌 버핏이다. 그 덕을 다 돌린대요. 그러면 빌 게이츠가 이미 자산가인데 워렌 버핏한테 잘 배워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돌릴까요? 완전 아니라는 거죠. 진심이기 때문에 진짜 레버리지의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그 덕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레버리지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지식, 능력, 노하우, 인맥을 활용하는 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쵸? 괜찮아요?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좀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지식, 능력, 노하우. 리더님들, 이규순 다이아님 같은 강의를 저는 못해요. 그럼 제가 그분을 따라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명란 스타님, 유선아 너무 사랑하는 거, 저 사랑하는 거 맞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 티를 못 내겠어요. 그럼 제가 따라하면 될까요? 또 제 파트너 조아름 에멜님 한옥에서 100몇십 년 한옥에서 살아요. 제가 한옥을 사면 되나요? 그 어떤 홍정윤 스타님 약사세요. 제가 약사 자격증을 따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지식, 능력, 노하우를 내가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이때까지 주구장창 내버리지라고 말하지 않고 협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네트워크, 특히 유사나에서는 이것을 협업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협업이 없는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가 없고 무조건 세일즈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일즈맨 되시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유사나 그래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리더님들, 제가 만약에 다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협업할 만할까요? 예를 들면 리더님들 어떤 파트너를 고이고이 이렇게 설득하거나 설명한 그 너무 소중한 나의 가족 파트너를 모시고 왔는데 제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성공자야. 근데 부정적인 걸 계속해요. 그럼 저한테 저를 신뢰하고 저의 강의를 들으라고 초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을 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왜 자기 깎아먹는 짓을 하지? 협업을 할 수 없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차, 우리 그 비즈니스 하러 왔잖아요.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놀러는 친구랑 가시고 비즈니스 하러 오셨으면 아차, 내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었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왜냐면 리더님들이 저보다 너무 훌륭한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쉬워. 너무 안타까워. 저는요, 리더님들이 보기에 스마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뻐 보일 수 있어요. 패셔너블해 보일 수도 있어요. 리더님들 과거의 저희 사진을 보시면요, 저보고 한 브랜드만 입는다고 해요. 왜? 여러 브랜드를 다 입어봤는데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입습니다. 패셔너블하지가 않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를 퍼스널 브랜딩 한 거예요. 스마트해 보이는 척 저를 퍼스널 브랜딩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퍼스널 브랜딩을 못하니까, 가치가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보다 여기서 리셋, 무슨 여러 가지 설명 잘하시는 분, 유산화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여기 수두룩 빽빽일걸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자. 왜? 비즈니스 잘하기 위해서. 요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앞에 들으셨죠? 강의 어제부터. 유선아 정말 무서워져. 빼먹을 게 없어요. 진짜 빼놓는 게 없어요. 제품, 보상, 문화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자리에 데려놓거나 그런 자료들을 서치하게 만든다든지 뭐 강의를 듣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 아, 유선아 좋구나. 알겠어. 나 유선아 좋은 거 알겠어. 이미 끝나요. 끝난 상태에서 근데 이거 나 누구랑 하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선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나 누구랑 할까라고 리더님들도 생각을 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좋은 사람을 컨택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유선아가 너무 좋아서 누구랑 하지? 라고 할 때 그걸 그때 바로 나야 나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양으로 광고로 때려 부어도 됐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신뢰를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온오프에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유산화를 누구랑 하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과는 내지만 불평불만, 사람 진을 빼놓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저랑 협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똑같아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욕구, 뭐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최고의 영양제를 먹고 싶은 사람 등등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이런 꿈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유산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쵸? 뭐 예를 들어 나는 성과만 중요해 이런 사람은 인성이고 나발이고 성과만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나와 결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나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유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렵지만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하고 있다고요. 뭐로? 마이스토리로. 그래서 마이스토리가 정리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정리돼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스토리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여서 꾸밀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쵸?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해 라고 하고 마이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즉 내가 파트너를 고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퍼스널 브랜딩만 되면 100%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뒤에 계속 넘어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 마이스토리 되게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 잘 안 돼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하라고 해서 알겠어요.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나야 나 하시고요. 따라오세요. 이런 분들은요 100%입니다.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의 매력을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스스로가 몰라요. 자기가 화났는데 괜찮다고 그래. 감정도 몰라요. 자기 성격도 몰라요. 하물며 자기가 뭘 원하고 추구하는지도 몰라요. 일단 유산화를 하는데 여기서 정확히 어떤 목표가 있고, 마박사님 뭐라고 하세요? 내 목표가 유산화의 목표라고 딱 하시잖아요. 그런 목표도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쵸?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속이 상한 문제고요. 그런 이유로 마이스토리도 퍼스널 브랜딩도 별로였을지도라고 했어요. 아니면 별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상처받으실까봐 별로였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리브랜딩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뭐로? 진짜 다시 태어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브랜딩한 나의 이미지를 쇄신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거는 외부에서 나를 평가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패셔너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그래 보일 수도 있죠. 예쁘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화장을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그쵸? 스마트해 보일 수 있어요. 일부러 그래 보이게 제 컨셉을 잡았다니까요. 저 되게 가벼운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거의 절반이 드립 농담,
진지함이 없는 사람인데 저 되게 진지해 보이죠? 제가 컨셉을 잡은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저희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더님들은 제가 유산화 사업할 때 이미지만 아시잖아. 제가 핸드폰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요. 핸드폰 잘 안 나가거든요. 핸드폰 장사할 때 저희 모습이에요. 저희 이미지예요. 유산화 사업할 때 저희 이미지예요. 어때요? 좀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아니, 나 핸드폰 장사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아니, 뭐 유산화 사업할 때 제 모습이 안 맞아요? 지금 약간 좀 비슷하죠? 그쵸? 근데 리더님도 핸드폰 장사할 때 제 모습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유산화 사업하는 모습으로 핸드폰을 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순수하시네요. 사기치면 다 당할 스타일이시네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명확한 컨셉이 있었고 제 핸드폰 전국 1등의 노하우가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핸드폰 장사할 때 저는요, 이 컨셉이었어요. 기술도 없어요. 저는 나이도 먹었잖아요. 남편이랑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요, 저희 매장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매장 엄청 없어지죠? 저희는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있을 거예요. 저는요, 그저 열심히 하는 사장이라고도 안 해. 점장의 남편의 그냥 친절한, 그냥 잡일하고 여기서 별로 능력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성실해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요, 제가 애도 셋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치이는데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소박하고 만만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저 식당 가면 손님들이 저 밥값 다 내줘요. 진짜. 아유, 사모님 오셨어? 아유, 힘들게 이제 밥 먹어요? 이렇게 다 밥 써줘요. 이게 제 컨셉이에요.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프로다운 겁니다. 리더님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본연의 컨셉다운 일을 못하고 그저 감정에 휘둘려서 소직한다고 막 거래처랑 싸우고 그래서 월급 못 주면 최악의 사람이잖아요. 아마추어는 사람을 괴롭혀요. 프로만이 사람을 돕습니다. 유산화 사업할 때 저 컨셉으로 유산화 사업이 되겠어요? 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도 사고 다 저 마련한 거라니까요. 돈 잘 버는 자영업자입니다. 저 갑자기 바꾼 거예요. 고민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잘 버는 자영업자라는 거 유산화 있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저 레이만 계속 들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부업으로 유산화를 병행하며 저 빠르게 성장했어요 라고 했어요. 빠르게 성장했다는 타이틀이 있어야 돼서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리더님들. 그래서 유산화를 어쩌다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 어쩌다 했습니다. 살을 빼야 돼서 했지만 고민했지. 진짜 어쩌다 한 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희 컨셉을 계속 만든 거죠. 현명한 내가 꼼꼼히 확인해서 선택한 거야 라고 저를 브랜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현명한이 들어가니까 스마트함으로 밀어붙이자 라고 해서 저를 포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우먼, 프로다운 직업의식을 보여주자. 자, 처음에 이게 너무 세서 우리 젤리팀 리더님들이랑 우리 그룹 리더님들이 저를 되게 오해하셨어요. 일밖에 모르는 정말 냉혈한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 제가 만든 컨셉입니다. 여러분 다 속고 계신 거예요. 저 되게 따뜻하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제 예시를 그냥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퍼스널 브랜딩이. 그래서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요, 먼저 자기 탐구가 선행돼야 돼요. 말이 어렵죠?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흥미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적성은 내가 뭘 잘하는가, 성격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가. 예를 들면 남편이랑 싸워, 입 꾹 닫아. 남편이랑 싸웠어, 내가 논리적으로 부셔버려야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으면 MBTI, DISC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찾아봐야 돼요. 할 때마다 달라? 당연하죠. 할 때마다 다르죠. 어디 한 번에 딱 나오겠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가치관. 이것도 의사결정 시 무엇을 중시하는가. 어떤 사람은 성장만, 근데 우리 그룹은 성장 플러스 문화죠. 이런 게 바로 가치관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더님들 무엇이 좋아하는가 바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지금 뭐 좋아하는 줄 나 알아.
한 30개 쫙 적을 수 있으세요? 적을 수 있으세요? 그쵸, 어렵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저희 파트너분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는 건가요? 저한테 맨날 그랬습니다. 리더님들 이제 종이와 펜 또는 핸드폰이 있다면 30개 정도 아무거나 적성이든 성격이든 흥미든 가치관이든 근데 가장 쉬운 게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적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적어보십시오. 지금 1초에 하나씩은 적을 수 있잖아요. 30초 드릴게요. 자, 30초가 지났습니다. 몇 개 정도 적으셨나요? 4개? 아, 훌륭하시다. 그 리더님 조금만 연습하시면 퍼스널 브랜딩 완성하실 겁니다. 4개나 적다뇨. 저는 하나도 못 적었어요. 저는 뭘 좋아하는가를 적는데 사람이 싫다. 뭐 이런 거 적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 훨씬 나이 먼저 됐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이거요, 지금 어차피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적는 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최소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퍼스널 브랜딩이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퍼스널 브랜딩이 나의 장점과 내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제가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 봤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퍼왔어요. 인스타그램. 이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 오세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대충 느낌 오세요? 옛날에 승무원이었구나. 아, 운동하고 영양으로 리즈를 갱신했는데 예뻐졌나 보다. 건강하고 여행한다네. 조금 부럽다 이런 느낌? 근데 챌린지 최다 수상은 우리는 알지. 그쵸? 그쵸? 다이어트 최다 수상이면 더 좋긴 하겠죠? 아무튼 누군지 알겠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잖아요. 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퍼온 거예요. 본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보십시오. 누군지 모르게 써놓으셨을 겁니다. 다른 분, 이분도 3남매 육아하고 있고 이분은 유산화를 한다고 아예 써놨고 스터디 모드라서 궁금한 건 자기가 다 알아봐 준대. 열정이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브랜딩했죠. 이분은요, 자기는 사업가, 교육가, 여행가, 마음을 챙기는 어떤 마인드풀니스를 하신 분이래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 오시죠? 그리고 저예요. 저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느낌 오죠? 전 인스타를 잘 안 해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 영어학원 선생님이 뭐 엄청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이러면서 먼저 저한테 막 아는 척을 하세요. 제가 그걸 노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분, 제 파트너인데 뭔가 강의하고 뭔가 잘 나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브랜딩 한 거죠. 진짜 잘 나가서 적은 게 아니라. 요분, 미안합니다. 나온지 몰랐겠죠? 미안합니다. 요분, 자연을 사랑하는 분인가 보다. 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걸 봤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놀러 다니는데 뭔가를 파네?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지나 몇 줄의 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장점 나 모르겠는데 한다면 이런 거는 많이 하시잖아요. 나 마음이 약해. 그래서 길고양이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먹이를 사서 줘. 이거 제가 되게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인 거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하라니까 이런 것만 주구장창 SNS에 올리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말했죠? 놀러 온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러 왔다고. 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취향, 이런 거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적 본질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판매하는 물건, 서비스, 평판, 이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직업적 본질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에는요, 직업적 본질이 들어가야지만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그러면 개인적 본질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직업적 본질은 내가 전문적인 사람인가? 그거에 포커스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산화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려면 개인적 본질에 직업적 본질을 합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 착한 사람이야 이걸로는 안 돼요. 내 일로 증명이 될 때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 가져왔는데, 아마추어의 세상은 인성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의 세상은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는 직업적 본질이 우위를 가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웰컴 투 비즈니스 월드. 여기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적 본질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고양이 같은 경우 직업적 본질로 제가 좀 수정해봤어요. 나는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고양이를 챙겨주거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내 방식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도움의 에너지를 유산화라는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인 가치로 바꿔버렸어.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건강과 재정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안하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나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평판을 쌓고 있어. 단순히 나는 좋은 사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도움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커리어가 생겼지 뭐야. 이거를 말하기 좀 그러면 글로 쓰세요. 그래도 충분히 어필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 본질의 측면에서의 장점 있잖아요. 리더님들의 선한 마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장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하나 이상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장점을요, 직업적 본질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적으셨다면 직업적 본질로 유산화와 함께 연결을 해서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마박사님 어저께 강의 너무 좋았잖아요. 그쵸? 그 컨벤션 스토리, 조아름 에멜님이 해주신 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유산화 스토리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 컨벤션에 퍼스널 브랜딩 강의가 2개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화의 가치가 나의 가치와 맞닥뜨려진다면, 딱 맞는다면 내 비즈니스는 더욱더 활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적은 장점이 있다면 그거를 유산화 직업적 본질로 연결해 보세요 라고 시키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것도 좋아요. 나는 다른 직업이 없는데 김유라 스타님은 뭐 자영업으로 성공했다고, 자영업이라도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포장할 수 있잖아요. 가정주부 예를 들을게요. 나는 15년간 가정주부로 아이를 양육할 때 난 교육관이 있었어. 살림 나 15년을 했어. 무려 15년. 나 되게 끈기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유산화 사업을 시작했게 됐는데, 내가 그동안 15년 동안 꾸준히 가치관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그 가정주부의 시간이 유산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샵 15년 성실한, 샵 꾸준한 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약사가 아니어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장점이 100% 있다니까요. 없는 분은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아요. 그걸 인정하셔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심화할게요. 그러면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나 유산화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좀 그거를 말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업적으로 유산화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보자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 체계의 기법이에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1분 동안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적는 건데요. 예시로 제 거예요. 나는 유산화 사업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 컨설팅 하는 사람이다.
나는 유산화 제품 판매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적었어요. 점점 적다 보니까 맨 뒤에 나는 강의와 상담을 통해 유산화 노하우와 마인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다 적게 되더라고요. 리더님들이 요거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조용히 자기 전에 적는 그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찍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이걸 할 때 이때 여러분 나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는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열하세요. 이건 제 거예요. 저는 행복, 신뢰, 신용, 일관성, 전문성 이런 거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열하고 내가 저 사람 유산화를 컨택하고 싶어 이런 타겟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맞는 단어를 고르시라고요. 이미 너무 부자야.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말하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꽂힐 만한 내용,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너무 부자인데 뚱뚱해, 그럼 날씬한 몸매. 너무 부자인데 뭐 아파, 그럼 체력.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이 욕구에 왠지 맞을 것 같은 거를 내가 골라서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제 거예요, 제 거. 저는 3남매를 건강하게 키우는 자영업자고요. 출산 후 다이어트 성공을 계기로 삶을 완전히 바꾼 억대 연봉 엔잡러입니다. 몸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변화까지 건강과 비즈니스 성공을 함께 설계하는 성장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7년간 저에게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로 당신이 원하신다면 건강한 변화와 비즈니스 성공을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뭐 인스타든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거든요. 이거 따라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요 3가지로 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어필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를 약속하는 거. 요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그냥 적으시면 돼요. 나 글솜씨가 없어. 제가요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대충 썼더니 더 멋스럽게 수정해줬어요. 난 말센스가 없네, 글솜씨가 없네. 그럼 챗 GPT를 활용하세요. 정리하자면 요 3가지. 요거 찍어두고 집에 가서 꼭 써보시고 파트너와도 함께 써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그 파트너 분들한테 당신은 이걸 너무 잘하니까 그 장점을 기억해서 마이스토리, 퍼스널 브랜딩 컨셉을 잡는 걸 제가 도와주면서 한번 정리해보세요를 사실 가이드해요. 그래서 그 장점들이 부각돼서 그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비즈니스가 수월해지거든요. 왜냐면 잘 만든 스토리가요 스펙을 이기기 때문인데요. 혹시 마케도 노희영 사장님 아세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이력서를 봤대요. 근데 스펙 쌓는 말이 제일 싫대요. 다 똑같은 스펙이라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대.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잘 만든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책에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사장 개인의 이야기가 강력할 때 통한다. 내가 겪은 고통이나 고민의 이야기,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제가 출산 후 살이 안 빠져가지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출산 후 살이 안 빠진 다이어트 필요한 고객의 문제가 내 얘기를 통해서 정의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 유산화 제품을 제가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유산화 회사를 알리게 되었죠. 라는 스토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살을 뺐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유산화 관련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핵심 공식. 잘 만든 나의 이야기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적어놓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복 노출하세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니요. 인스타에 또 올리세요. 또 올리세요. 계속 올리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가 생깁니다. 이거 통계예요. 이렇게 되면 퍼스널 브랜딩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기령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2, 3년 전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애호는 공명한다고 썼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울려 퍼진다.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이요. 자기 장점에 보여주고 싶은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보여주고 싶은 나는 뭐냐면 결국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호가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애호라는 것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추구미.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들을 노출하면 나와 똑같은 걸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고 유산화에서 뭘 얻고 싶은지, 뭘 추구하는지 목표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친구가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성격이 그땐 더럽고 지금은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저는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어떤 친구가 돼야지? 나 어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저 친구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적는데 전 사람이 싫어요. 이거 적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물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소비자나 그렇다할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는 어떤 파트너를 원한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제 파트너들도 이런 걸 물어보면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파트너 소비자에게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스스로를 리브랜딩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서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그룹의 문화고요. 저는 이 안에서 저를 브랜딩할 수 있었어요.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단언컨대 석세스 코어입니다. 그 석세스 코어에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는 원리나 이유를 아예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EO 대 CEO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런 저 사람 왜 저렇게 못해? 저 사람 왜 부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협업의 대상인가로 바라보시면서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격이 다른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격이 다르려면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만들면 됩니다. 매우 심플해요. 스타벅스 전 CEO는 경쟁 우위의 핵심은 제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다라고 했거든요.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와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추구미가 문화의 가치입니다. 그룹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하고 협업하고 형제 라인을 세워서 강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문화와 가치입니다. 제품이나 기술이 뛰어난 건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문화와 가치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협업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요, 내가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 가능해요. 퍼스널 브랜딩은 뭐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하는구나. 내가 유산화해서 건강하고 싶다는 걸 어필하면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올 것이고 술을 먹는 걸 계속 올리면 술을 좋아하는 분이 오겠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정말 건강하게
욕망 부리면서 비즈니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